안녕하세요. 파파 레오입니다. 오늘은 컴퓨터가 고장 났을 때 수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까 합니다. 어떤 분들은 컴퓨터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컴퓨터를 굉장히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컴퓨터를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컴퓨터가 고장 났을 때 고장 증상을 확인하고 컴퓨터를 고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컴퓨터를 고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컴퓨터 부품에 대한 명칭은 알고 계셔야겠죠. 제가 메인보드를 하나 준비를 했고요. 물론 해당 메인보드는 굉장히 오래된 모델입니다. G41이라고 하는 모델이고요. 인텔사의 CPU를 사용을 해서 이제 동작이 되는 그런 메인보드고요. 10년이 훨씬 넘었죠. 자, 보시면 파워가 이렇게 있겠죠. 원래 케이스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파워선이 여기 하나 꽂힐 거고요. 그리고 보조 파워선도 이렇게 여기 꽂히게 되어 있을 겁니다. 패널 쪽에 보시면 HDD LED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파워 LED가 있고 파워 스위치가 있을 거예요, 이쪽에. 그리고 바로 밑으로 리셋 스위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상태가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컴퓨터 옆면 덮개를 열게 되면 볼 수 있는 이제 상태겠죠. 명칭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밑에 있는 이 기판이 바로 메인보드입니다. 메인보드에 모델명이 적혀 있겠죠. 뭐 G41이면 G41, G31이면 31. 오래전에 사용되었던 듀얼 코어일 경우에 보통 G31, G41 이런 메인보드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벌써 10년이 이제 지났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모델이겠죠. 이렇게 메인보드가 존재를 할 거고요. 그 메인보드에 이제 메모리가 이제 꼽혀 있을 겁니다.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게 메모리죠. 지금 메모리 슬롯이에요. 지금 달려있는 팬이 바로 CPU 쪽이죠. CPU에 열을 식혀주기 위해서 달려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그래픽카드가 이제 보이죠. 그리고 파워 서플라이. 파워 서플라이에 전원을 공급받아서 메인보드가 이제 동작이 되겠죠. 이제 메인보드의 세대를 조금 올려보겠습니다. 해당 메인보드는 H55라고 하는 이제 메인보드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익히 알고 계시는 H로 시작되는 부분, 그리고 B, 그리고 Z, X로 시작되는 바로 이제 시작점의 메인보드겠죠. 인텔 i5, i3, i7 1세대 메인보드입니다. 요즘에는 많이 사용을 안 하시겠죠. 하지만 분명 아직도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이렇게 메인보드는 바뀌었지만 파워에 꽂히는 선은 동일한 걸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전원선하고요, 메인 전원선하고 보조 전원선 두 개는 항상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야 메인보드가 이제 동작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메모리 슬롯 두 개가 동일하게 있고요. 물론 4개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그래픽카드 꽂히는 부분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PU가 꽂히는 부분이죠. 그리고 CPU가 꽂히고 그 위에 펜을 달 수 있는 부분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패널도 G41 보드하고 좀 위치만 좀 다를 뿐 패널은 동일합니다. 하나만 더 올려보겠습니다. H61 메인보드입니다. 해당 메인보드는 아직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실 거예요. 해당 모델부터는 바로 인텔 2세대
그리고 3세대 CPU가 이제 사용이 되게 되는 메인보드입니다. 자, 동일해요. 해당 메인보드도 메인 파워선 꽂히고요, 보조 파워선 꽂히고, 그리고 메모리 꽂히고, 그리고 그래픽 카드 이게 동일하게 꼽히게 되고요. 그리고 패널 쪽도 보면 동일합니다. 지금부터 고장 증상은 H61 메인보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명칭들은 다 아시겠죠? 파워 서플라이, 메인보드, 그리고 여기 CPU가 달려 있어야겠죠. CPU, 그리고 메모리, 그리고 그래픽 카드, 그리고 패널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이쪽으로 보시면 SATA 포트가 보여요. 이렇게 이쪽에 위치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요. 이쪽 위치가 되어 있는 것들도 있으니까 그거는 위치가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패널 쪽을 한번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패널은 다 동일합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이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조로 지금 이쪽에 패널이 되어 있죠. 이렇게 생겼어요. 둘, 넷, 여섯, 여덟, 9개의 핀이 이제 보여질 거고요. 그럼 이 9개의 핀 중에 제일 앞에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두 개가 바로 파워 LED입니다. 파워 LED 앞쪽 게 플러스예요. 플러스라서 색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선이 다르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선이 바로 플러스 선이 되는 겁니다. 보통 연두색으로 많이 이제 사용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연두색을 이쪽 앞쪽으로 꽂아 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꼽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HDD LED가 있겠죠. 자, 요렇게요. HDD LED도 한 선은 흰색이고 한 선은 빨간색으로 다르게 되어 있어요. 물론 빨간색이 플러스 선이고요. 그럼 이 빨간 선 플러스 선이 이쪽으로 이렇게 꼽혀야 되겠죠. 이렇게 꼽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그 옆으로 두 개씩 더 있잖아요. 그 위에 거 두 개는 이제 파워 스위치, 컴퓨터 전원을 키는 스위치의 선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거는 리셋 스위치거든요. 그럼 이 스위치들은 극성이 없습니다. 아무 방향이나 꽂으셔도 상관이 없고요. 이런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컴퓨터가 이제 켜지지 않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파워 스위치에 문제가 있어서 켜지지 않는 경우도 더러 발생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선 아무것도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리셋 스위치하고 파워 스위치하고 위치를 바꿔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리셋 스위치를 파워 스위치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패널 쪽은 이해가 되셨죠? 이거는 현재까지도 다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간혹 구형 모델의 경우에는 핀 배열이 다른 경우도 이제 있긴 하지만 현재 만들어지는 이제 컴퓨터 본체들은 대부분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컴퓨터를 이제 접하게 되면 고장 증상으로 많이 보시는 게 아마 어떤 화면일 거예요. 컴퓨터를 켰는데 모니터에 자막 같은 게 나온단 말이에요. 검은 화면으로. 그랬을 때 이제 당황을 하시게 되죠. 보통 그 검은 화면에 나오는 그 부분은요, 바이오스가 초기화가 돼서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 경우에는 지금 이 메인보드에 보시면은 이 수은 전지가 하나 있어요. 이 수은 전지가 이제 그 약이 없어서 바이오스가 초기화가 돼서 F1 키를 눌러야지만 계속 진행을 할 수 있는 그 화면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수은 전지를 새 걸로 교체를 하시고 바이오스로 진입을 해서 다시 한번 디폴트 세팅으로 바꿔 주신다거나 다시 그 환경에 맞게 설정을 하신 후에 저장을 해 주시면 이제 그 메시지는 이제 나오지 않게 되겠죠. 자, 그런데 검은 화면에 또 다른 메시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메시지가 Reboot and Select
Proper Boot Device로 시작되는 메시지를 분명히 보셨을 거예요. 이 메시지는 OS가 설치된 하드 디스크를 이제 찾지를 못해서 발생이 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이 메인보드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제 그 커넥터 연결선들, 그 커넥터 케이블을 한 번씩 빼셨다가 그 끝부분 있잖아요. 끝부분을 청소기로 한 번씩 청소를 양쪽 모두 해주시고 다시 메인보드에 꽂아주시고, 그리고 HDD에 설치가 되어 있으면 HDD에 꽂아주시면 되고, 아니면 SSD가 설치가 되어 있으시면 SSD에 다시 한번 꼽아보고 재부팅을 해보시면 되겠죠. 만약에 그래도 동일한 메시지가 나온다라고 할 땐, 만약에 HDD가 현재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HDD가 설치가 되어 있을 경우에 이렇게 컴퓨터 본체의 HDD 쪽에 귀를 갖다 대보세요. 귀를 갖다 댔는데 탁탁탁탁 소리가 난다라고 하면 HDD가 이제 고장이 난 거죠. 그랬을 경우에는 HDD를 다른 곳으로 교체를 해 주시거나 아예 이참에 SSD로 교체를 해서 좀 더 빠른 속도로 사용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린 두 가지 문제는 어쨌거나 컴퓨터가 동작이 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동작이 돼서 화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화면이 나온다고 하면 일단 파워 서플라이, 메인보드, 그리고 메모리, 그래픽카드는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OS가 설치된 HDD나 SSD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제는 아예 화면이 안 들어와요. 컴퓨터 전원을 넣는데 화면이 안 켜져요. 그랬을 경우는 굉장히 난감하죠. 자, 그랬을 때 첫 번째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패널 쪽에 혹시라도 전원 스위치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전원 스위치에 문제가 없는지 리셋 스위치하고 한번 바꿔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요. 이렇게 바꿨는데도 컴퓨터에 전원이 아예 안 들어와요. 아무것도 동작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가장 먼저 의심을 해봐야 될 건 파워 서플라이겠죠. 해당 파워 서플라이를 가장 먼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이 파워에 문제가 만약에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파워를 먼저 한번 살펴보셔야겠죠. 지금 이 파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들 타워에 쓰이는 파워라서 이제 스위치가 따로 없어요. 그리고 물론 스위치가 있는 모델도 있는데 해당 모델은 스위치가 없는 모델이에요. 청소를 하시다가 뭐 이게 먼지 청소를 하시다가 모르고 이 파워에 있는 뒤에 있는 스위치를 끄게 되는 경우도 발생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컴퓨터를 후면에서 보시고 제대로 켜져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파워의 스위치가 꺼져 있는 상태였다 라고 한다면 이제 다시 켜서 확인을 해 보시면 되는 거고요. 메인 전원선하고 그리고 보조 전원선 두 선이 반드시 메인보드에 꼽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모르고 이 보조 전원을 안 꽂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컴퓨터가 켜지질 않아요. 켜지질 않고요. 화면이 나오지 않게 되는 거죠. 물론 이 메인 전원선을 꽂고서 전원 스위치를 넣게 되면 이 CPU 쿨러는 돌아갑니다. 반드시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될 건 이 컴퓨터 전원선 제대로 보조선까지 꽂혀 있는지 메인보드에 확인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좋고요. 자, 이럴 경우에는 사실 크게 답이 없어요. 파워가 고장이 나서 아예 동작이 안 되는 거는 아예 아무것도 돌지를 않습니다. 파워에 있는 쿨러도 돌지 않고요. 이제 이 메인보드에 있는 쿨러도 돌지 않고 그래픽 카드에 있는 쿨러도 돌지 않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아무것도 아예 동작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건 분명히 파워의 문제일 겁니다. 그러면 파워를 뭐 중고로 저렴한 걸 동일한 규격으로 구매를 해서 다시 한번 꼽아서 사용을 하시던지 하는 방법으로 사용을 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전원 스위치를 넣었어요. 전원 스위치를 넣었는데 파워는 잘 돌아요. 파워에
이 쿨러는 잘 돈단 말이에요. 파워에 쿨러 잘 돌고, 그리고 CPU 쪽에 쿨러가 잠깐 돌다가 말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1차적으로 파워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뭔가 이제 그 CPU 쪽이라든지 아니면 메모리 아니면 그래픽카드 쪽에 연결이 잘못돼서 그럴 수 있거든요. 자, 보통 이제 파워가 정상적으로 이제 켜지게 되면 이렇게 비품 스위치가 있을 거예요. 대부분 이제 그 컴퓨터에는 없는 것들도 더러 존재를 하겠죠. 그러면 만약에 이럴 경우에는 이 스피커 쪽에다가 이 패널 쪽 옆쪽에 보면 스피커 꼽는 그 포트가 있습니다. 핀이 있어요. 그 핀에다가 이걸 이제 꼽혀 있는 상태라고 하면 분명히 소리가 날 거예요. 그럼 소리가 비품대로 소리가 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그 부분을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비품 스피커가 꼽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리가 안 난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자, 그랬을 경우에는 이 그 그래픽카드 쪽하고 메모리 쪽 있잖아요. 본체 메인보드에서 제거를 해주시고요. 자, 제거를 해주시고요. 이 메모리 쪽에 보시면 이쪽 메인보드에 닿게 되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지우개로 이제 지워주세요. 지워주시고 양쪽 모두요. 그러면 약간 색깔이 깨끗해지거든요. 금색이. 접촉률을 최대로 높이기 위해서 이제 그 작업을 해주면 좋습니다. 집에서 염색할 때 쓰는 빗, 이런 빗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빗을 가지고서 이렇게 이쪽에 꼽히게 되는 부분에 이게 쓱쓱 하면서 청소기로 조금 먼지를 제거해 주시면 또 접촉률이 또 되게 좋아지겠죠.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메인보드에 있는 쪽을 브러쉬로 이제 해주면서 청소기로 빨아들이시면 청소가 잘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래픽카드 쪽도 이 부분 있죠. 메인보드하고 닿는 부분, 이 부분을 지우개로 지워주시고 브러쉬로 이제 다시 털어서 해주시면 좋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제 그래픽카드하고 그 메모리를 한번 꼽아 보세요. 어떤가요? 컴퓨터가 잘 켜지시나요? 처음에 CPU 쿨러가 돌다가 꺼지게 되는 증상은 그래픽카드 문제일 경우가 가장 커요. 물론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도 접촉률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래픽카드 쪽을 그러니까 아까 청소를 한번 해줌으로써 잘 될 수도 있고요. 슬림 타입의 LP 타입 같은 게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그 그래픽카드가 있는데 전원선이 없죠. 이렇게 없는 거는 메인보드에 꽂아만 주면 동작이 되게 되어 있는데, 이제 게임용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것들은 이렇게 전원선이 따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청소를 하시고 다시 제조를 했는데 화면에 안 나온다라고 하면 이 그래픽카드에 전원선이 꽂혀 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겠죠. 만약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를 한번 해서 다시 꽂아줬는데도 만약에 안 켜진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그래픽카드는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그래픽카드를 제거를 해줘도 컴퓨터 모니터하고 연결할 수 있는 단자가 있습니다. H61 메인보드 이상 메인보드에서는 이런 단자들을 다 보셨을 거예요. RGB 케이블. 그리고 이제 그 RGB 케이블 말고 DVI 케이블도 있을 거예요. 있는 모델들이 있고 HDMI까지 있는 모델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아예 그래픽카드를 제거를 해주시게 되면 해당 이제 포트로 이제 모니터를 연결해서 이제 화면을 나오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 그래픽카드만 제거가 딱 되고 이제 메모리 청소를 해서 다시 꽂아 주게 되면 거의 100에서 90%는 켜집니다. 그건 저의 경험이에요. 보통 켜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제 파워가 제대로 쿨러가 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그런데 이렇게 뺐는데도, 그래픽카드를 뺐는데도 또 팬이 돌다가 말아요. CPU 쪽에 이제 그 써멀 그리스가 발라져 있을 텐데요. 그 써멀 그리스가
굉장히 열 전도율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CPU 온도가 급속하게 상승을 하면서 꺼지게 되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CPU 쿨러를 분리를 해 주셔야 되겠죠. 인텔 그 순정 쿨러 같은 경우에는 일자 드라이버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반대로요, 그냥 손으로 탁 빼주시면 빠지게 되어 있고요. 이제 어떤 다른 브랜드 것들은 이제 뭐 빗으로 되어 있는 것들도 있을 거고요. 풀어주시고요. 그러면 이 CPU 쿨러를 이제 얘는 빗으로 여는 방식이래요. 왼쪽 방향으로 열면 풀리게 되는 방향이니까 여시고 4개를 이렇게 빼주시면 여기에 CPU가 이제 보일 거고요. 그럼 여기 써멀 그리스가 굳어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거를 이제 이용을 해서요, CPU 쪽에 보시면 딱딱하게 굳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슥슥슥 해서 휴지로 완벽하게 닦아 주시고요. 그리고 이 CPU 쿨러 쪽도 이렇게 슥슥슥 긁어서요, 휴지로 확실하게 닦아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닦고 나서 그냥 연결하시면 안 됩니다. 써멀 그리스를 또 새로 구입을 해서 발라 주셔야겠죠. 이제 그 부분은 제 채널에 그 컴퓨터 청소하는 부분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해당 영상을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이제 써멀 그리스를 도포를 하고요, 펴서 이제 도포를 해주시고 펴주시고, 그리고 다시 CPU 쪽하고 연결을 이렇게 쿨러를 해주시고요, CPU 쿨러를 연결을 해주시고, 그러면 CPU 쿨러에서 나오는 이 전원선이 있어요. 그럼 메인보드에 이 위치가 좀 다르지만 CPU 팬이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그 부분에다가 이렇게 꼽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조여주시고요. 그러면 끝이 나죠. 근데 반드시 써멀 그리스는 도포가 돼야 한다 라는 건 알고 계셔야겠죠. 그럼 이 상태로 해주시고 이제 다시 한번 전원을 넣어보는 거죠. 그럼 어떤가요? 전원이 들어오시나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전원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제 잘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건데요. 자, 그래도 전원이 안 들어와요. 자, 그랬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일까요? 메인보드를 이제 한번 잘 보세요.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요, 이 캐패시터라든지 콘덴서 같은 게 보이실 거예요. 혹시라도 이런 부분이 뭐 터져 있거나 배가 불러 있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겠죠. 만약에 혹시라도 이 메인보드에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 메인보드가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메인보드를 또 교체를 해 주셔야 되는 거죠. 메인보드가 고장나기 이전의 방법들로 충분히 아마 고장난 컴퓨터를 살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린 순서대로 한 번씩 체크를 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시겠죠. 자, 그리고 어떤 증상이 또 있을까요? 간혹 나는 최신 바이오스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바이오스를 업데이트하는 중에 모르고 전원을 꺼버렸어요. 그랬을 경우는 자신이 아는 거죠. 이제 내가 그 실수를 했기 때문에 메인보드에 바이오스 업데이트하면서 중지를 했기 때문에 메인보드에 문제가 생겼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컴퓨터가 만약에 고장이 났는데 아까 전에 뭐 HDD가 고장이 나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는 SSD를 무조건 사서 SSD로 설치를 해주시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120기가 SSD려봐야 요즘에 2만원, 3만원이면 구매를 하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SSD로 만약에 교체를 하고 싶은데 나는 설치하는 방법을 몰라 라고 하신다고 하면 제 채널에 윈도우 10으로 설치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윈도우 OS가 윈도우 10으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이제는 예전처럼 뭐 블루 스크린 이런 거는 볼 수가 없을 거예요. 약간 파란색 계통이긴 한데 이제 한글로 이제 그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그 화면에 출력이 되죠. 그리고서 무한 부팅이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이 돼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거기에 에러 코드가 다 나와요. 블루 스크린도 에러 코드가 나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장치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라는 에러 코드가 나오기 때문에 그 에러 코드를 가지고서 이제 검색을 해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검색을 해 보시면 어떤 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지 잘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문제만 찾아서 이제 해결을 해주시면 되겠죠. 물론 하드웨어 문제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소프트웨어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에러 코드를 이제 검색을 해서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컴퓨터가 고장 났을 때 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